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집을 풀게 되면 보통 이제 한두 번 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2단계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단계나 수준에 따라서 성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70점 학생들은 그냥 쭉 읽어보고 단어를 주로 물어봐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단어 해설, 흐름에 의해 관련 용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습 단계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볼 때 이거 다 한번 설명한 다음에 수능 특강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12번을 봐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단어를 아니까 다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70점대. 80점대는 이거 목차를 외우거나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거나 목차를 정리하거나 공식을 다 이해하거나 그 공식을 다 쓰고 이제 노트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한 80점대를 맞습니다. 근데 이제 80점에서 90점 통과할 때 근데 이게 이제 도시 빡빡한 도시에는 마이너스 20점 정도 되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게 50점이고 이게 60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풀이인데요. 이게 틀린 문제나 내용 연관돼서 틀린 문제를 내용에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심화 적용하고 이제 풀이하고 채점까지 끝나면 85점대 시골에서 도달하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다 오답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심화 질문 과정 이해하고 오답 정리까지 퍼펙트까지 끝났을 때 시골에서 90점이 나오는 거죠. 20점을 빼면 그러면 70점이 나오죠. 도시에서는. 자, 그 다음부터가 이렇게 단계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상위권 단계가. 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실수인지 실력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이유를 다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찍은 것인지 아니면 실수한 것인지 해서 이 실수를 개선하는 생각의 방법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실수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상위권인데요. 이 실수 이유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 그러니까 출제 방식, 그 단원의 특징, 그래서 이 문제의 선택지들 이렇게 1, 2, 3, 4들을 보면 3, 4, 5를 보면 이 3, 4, 5의 문제 용어들이 어떤 개념에서 어떤 개념을 출제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걸 누적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해요. 이제 선택지를 분석해서 모든 선택지를 다 정리를 해서 6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아이의 그 공부, 학습이 심화되죠. 왜 그러냐면 1, 2, 3, 4, 5번의 선택지를 전부 다 맞는 걸로 다 고쳐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 고친 다음에 6번 선택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수준을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장 개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지를 통합해요. 유형별 선택지를 합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택지, 그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집 말고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나 다른 문제집에 나오는 그 수능 특강 문제지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선택지로 7번, 8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합쳐서 문제를 단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통합해서 정리하는 거를 다시 정리해서 심화해갖고 이론을 테마를 정리를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절대값이나 거기 나오는 가우스 함수를 통째로 거기다 쭈르륵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수능 특강이라는 하나의 문제집을 끝냈으면 아니면 어떤 문제집을 끝냈으면 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집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능 특강은 한 3등급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2등급이나 1등급 문제집을 정한 다음에 또 이 수능 특강처럼 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99점 단계가 되고 그래서 요 정리한 거를 다시 내가 책처럼 본인이 맞게 의문사항을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나만의 노트를 만들면 그러면 100점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수준입니다. 이렇게 토론하면서 누군가 가르칠 수 있고 자기화하고 서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정리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 단계죠.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수능 특강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수능 특강 반드시 수능 특강이던 아니면 평가 문제집이던 기출 문제죠. 다음 학기에 봐야 될 문제는 자, 내용이 압니다. 문제집은 반드시 한 권 정도는 방학 때 다 풀어야 됩니다. 3월 개학 전에. 왜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문제를 막 싹 풀다 보면 이거는 분명히 수능 특강은 시험 보는 속도로 푸셔야 됩니다. 시험 보는 속도로.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모르는 단어가 뭔지, 두 번째는 내가 실수한 게 뭔지, 실수를 왜 이거를 찍었고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실력이 모자라서 틀린 오답 문제를 어떻게 다시 고를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단어, 모르는 단어가 다 해결되고요. 동시에 수능 특강을 풀면서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어려운 내용을 심화해야 되는데 보통 이 수능 특강을 풀기 전에 뭘 주냐면 프린트를 줘요. 프린트. 요약 어려운 내용 심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가 부족하면 프린트를 줘요. 그럼 프린트를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암기한 다음에 암기해야 마인드맵식으로 정리되고 목차도 정리되고 공식도 이해되니까 이 노트 정리를 할 시간이 없으면 요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한 다음에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수특을 풀죠. 그 다음에 이 해설집에다가 그러면 해설집에다가 틀린 부분의 오답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일단 해설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해설지에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으니까 수업하고 문제에다가는 힌트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90점 정도, 85점 이상, 80점 이상 나오기 전에는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추려서 나중에 오답 정리를 할 수준까지 만든 다음에 엑기스만 오답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까지 되면 실수가 되어 있는 것, 실수된 것들을 공식집을 놓고 이 실수 옆에다가 관련된 공식을 다 써줘야 돼요.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실수가 루트 계산을 실수했으면 루트와 관련된 계산을 그 문제 밑에다가 예를 들어 수능 특강이라면 이 문제 한 문제를 실수하면 요 위에 아래 위에 이렇게 빈 공간 있잖아요. 요거 하나에다가는 요거와 관련된 공식들, 개념들을 다 써놔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봐서 퍼펙트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오답 정리를 하면 그럼 이거 3단계 됐고 오답 정리를 하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 실수 관련된 내용을 다 써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6번하고 7번은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 문제의 원리가 뭘까? 선생님 설명해 줄 때 선생님의 핵심이나 선택지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선택지가 나오면 이 앞에 거의 핵심 하나, 뒤에 거의 핵심 하나, 상호간의 핵심, 상호간의 선택지의 비교 해서 이 선택지의 문장 전체에 있는 단어를 전부 다 만든 단어로 다 바꿔줘야 돼요. 학교 수업하면서. 그렇게 돼서 복습할 때 이걸 하는 겁니다. 복습할 때. 선택지를 통합하거나 다른 문제지랑 비교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노트에다가 이게 이론 핵심 키, 요약 정리 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돼야 그래야 새로운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보면 이 심화학습으로 새로운 문제에 넘어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수능 특강에 A 문제지가 나오면 이 문제와 관련된 이쪽 문제에 나오는 문제 푸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요소들, 새끼 개념들을 여기다가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요점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 한 권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 문제집을 넘어가서 이렇게 수축 한 권 하고 다른 문제 한 권 하지 않으면 등급은 안 변합니다. 점수는 조금 변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굳이 녹화를 하느냐. 방학이 끝나기 전에 어디까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몇 단계까지는 해야 된다고요? 수업 중에 문제 원리와 선택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5단계까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2번 볼 수 있고 그래야 등급 자체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특을 방학 전에 반드시 풀어라. 한 다음에 이거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고 오답 정리하고 실수 정리하고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문제 푼 다음에 추가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가로. 자, 보시면 추가로 처리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 뭐라고요? 프린트를 얼마나 외웠느냐, 여기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나 실수나 오답을 얼마나 분리했느냐, 단계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여기에서 오답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 오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실수하는 이 생각의 방법들, 자기 생각 방법들을 정리를 했느냐. 그리고 자 보세요. 실수한 거를 고칠 때 이게 근처에 있는 거를 다 쓰라고 그랬죠.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틀리면 그것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또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잡고 가느냐 안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요 썼느냐 안 썼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원리 분석할 때 이 지문하고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해야 돼요. 요 문장을 이거를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구절마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한 문장 문장을 이렇게 아는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이 나오면 주어 서술어 그래서 요거만 끊어져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응용 문제라는 것은 요 부분이 안 나오고 이거 나온 다음에 다른 문장이 이렇게 끼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별로 짧게 잘라서 전부 다 필요 없는 거를 다 지워가면서 한 문장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변형 문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지 분석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이 요령이 없으면 그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잔뜩 풀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형 문제하고 그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하고 어떤 식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었는지 이거 요령을 자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쭈르륵 이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지 6번 만들어 보라고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거기에, 그래서 사회문화예요. 기능론 갈등론이 틀렸어요. 1차 집단, 2차 집단 틀렸어요. 그러면 1차 집단, 2차 집단 다른 문제를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 선택지 7, 8, 9, 10번까지만 만들면 퍼펙트한 요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 선택지 모아놓은 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대량으로 푸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멈춘다는 거죠. 애들이 한 권 풀고. 그래서 이렇게 이론 마무리까지 다 돼야 어떻게 변형돼도 등급 자체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론 마무리가 안 돼서 총정리가 안 되면, 요약이 안 되면 좀 덜 풀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학습은 이렇게 한 단계만 해도 한 등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2등급 이상 올라가면 이 수특 말고 다른 문제집으로 이 작용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도 또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만 머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떨어져도 2등급 맞는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수능, 특강 반드시 방학 전에 풀어야 된다. 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될 단계들도 많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 평가문제집이나 자습서를 반드시 저렇게 해놔야 한 등급, 2등급 올라간 다음에 1.5등급 올라간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집으로 이걸 한번 해줘야 된다는. 그래야 세 단계가 올라간다는. 대박을 바란다면 이거를 2번 반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